네, 이제 2회 진행하겠습니다. 네, 2회도 1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유사한 구조의 문제들도 있고 조금 이제 다른 성향의 문제도 있는데 조금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간단하게 포인트 잡고 넘어가고 좀 이렇게 그 중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게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언급하면서 역시 또 진행을 신속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번의 경우 함수의 극한 문제죠. 분모가 0으로 향할 때 분자도 0으로 가는 함수의 극한. 그래서 이거는 어떤 여기에 어떤 그 모르는 개수, 상수값 이런 건 절대 있지는 않고 결국 우리 1회에서도 얘기했듯이 뭐라고 그랬죠? 결국 0분의 0꼴의 극한은 약분이 되게 마련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분자에 있는 저 오차식 말입니다. 이 오차식을 x-1로 나누었을 때 여기 어떤 4차식이 남겠죠? 그 4차식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서 이건 이렇게 약분 털어내고 그 4차식에다가 2를 대입하면 빨리 해결이 되겠죠. 이걸 여러분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지에다가는 이제 조립제법을 쓰면 되겠죠. 어떤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조립제법을 해보시면 자, 5차항이죠. 5차항 x 5승 4차항, 3차항, 2차항 없고 1차항 상수항. 자, 가볼까요? 이걸 x-2로 나눈 몫을 알아보는 거예요. 몫을. 자, 그럼 여기다가 얼마? 2를 투입하는 거죠. 2를 넣고. 자, 숫자 내립니다. 그 다음에 곱하고 더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해서 끝.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 정리해 주면 되겠죠. 여기 이제 x 4승이죠. x 3승, x 제곱, x 상수항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여기다 뭘 넣는다? 리미트 x가 2로 향한다고 했으니까는 극한값 계산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다 바로 하는 거예요. 자, 2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16. 2를 넣으면은 2, 8이 16. 2를 넣으면 4, 4, 16. 다 16이네. 다 16. 그죠? 다 16이 되고 16 넷상에다가 2니까 여러분들 계산할 때 또 어떻게 해도 돼요? 지금 보기 구조 자체가 1의 자리 숫자가 다 다르죠. 2, 4, 6, 8. 그러니까 1의 자리만 계산해도 괜찮겠네. 그래서 6666, 64, 24죠. 1의 자리가 4, 여기는 2니까 두 개 더해서 얼마? 1의 자리가 6인 3번 답으로 잡으면 괜찮습니다. 네, 2번을 갑니다. 자, 2번 문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지수 법칙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문제죠. 자, 이것도 바로 진행을 해보죠. 여러분들 일단 알아두셔야 될 게 이런 거죠. A에 m제곱에다가 n제곱근을 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n분의 m거듭제곱. 자, 이렇게 된다고 배웠죠? 자, 요걸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루트 있을 때는 이게 제곱근이니까 2가 생략되어 있다는 거. 자, 바로 가시죠. 먼저 27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3승. 자, 일단은 먼저 굵직한 그 흐름을 보세요. 27, 9, 81. 얘들은 전부 다 3의 거듭제곱에 준하는 표현들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3에 대한 지수식으로 한 방에 갑시다. 한 방에. 이건 3의 마이너스 3승, 이건 3의 제곱의 세제곱이니까 3의 6승 플러스죠. 곱했으니까. 다시 한번 이어가기를. 자, 이 부분. 이거는 일단 그냥 이렇게 보세요. 이거는 그냥 9잖아, 9. 9에다 또 루트 씌우니까 3이죠, 3. 그러니까 3의 1승. 이렇게 갑시다. 3의 4승 했다가 4분의 1 하는 것보다 그냥 81에 루트 씌우니까 9, 3. 빠르잖아요. 자, 그래서 정답은 얼마? 3의 4승. 정답은 4번이 맞습니다. 3번 보시죠. 자, 여기는 무한수열과 그다음에 급수와의 관계. 그러니까 급수와 요거는 급수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수열의 합. 급수와 그다음에 무한수열의 어떤 그 수렴성 여부와의 관계인데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둘 것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어떤 무한급수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한없이 더한 이 값이 만약에 수렴한다면 사실 보세요. 이게 아무 수열이나 갖다가 넣고 계속 한없이 더한다고 수렴이 과연 될까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그 쉬운 일이 아니기에 그런 부분에 우리가 더 초점을 맞추고 그거에 대한 어떤 특수성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배웠죠. 그래서 그 특수성이 무엇이냐? 바로 아무나 올 수 없는 그런 특수한 수열, 무한수열 AN의 극한값을 자체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 무한수열 자체의
자체의 극한값을 계산해 보면 그것은 꼭 0이 된다라는 사실이었어요. 아시죠? 기억 봅시다. 두 급수가 수렴하면, 자, 그러면 무슨 뜻? 먼저 첫 번째 요거 리미트 an도 0이고 리미트 an 빼기 bn도 0이란 뜻이죠. 얘가 0이니까 리미트 bn은 어떻게 되죠? 리미트 bn도 역시 0이 될 겁니다. 따라서 리미트 bn이 0이니까는 요것도 수렴한다. 어때요? 맞습니까? 맞죠? 리미트 bn이 0이 되죠. 이것도 수렴하니까 리미트 bn도 0이 된다는 사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 자, 니은은 이것도 맞죠? 리미트 an, 리미트 bn이 다 0이니까 곱한 것도 0이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an과 bn 두 무한수열이 0, 0으로 각각 따로따로 다 수렴하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두 개로 분리해가지고 0 곱하기 0 하니까 0. 문제 없고요. 다음 티귿. 이걸 수렴하면 이걸 수렴하면 이건 벌써 대번이 아니죠? 자, 우리가 이 가정에서 리미트 an이 0이란 말입니다. 리미트 an이 0. 그러면 이것도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자, 리미트 얘가 0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0이 되나요? 0이 안 되죠? 아까 리미트 an이 0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0이지. 이건 1이 되니까 될 수가 없더라.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4번 봅시다. 자, 등비수열. 자, 죄송합니다. 자, 그 Sn, n번째 항까지의 합을 이렇게 주어졌죠? 자, 이때 이 수열이 등비수열이 이루어가는 상수 K값은 그랬어요. 등비수열이 이루어가는 상수 K값. 사실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원칙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원칙적인 방법은 이제 뭐 n 플러스 1번장에서 n번장을 뺀 게 뭐예요? 이제 이게 일반항 an이 되죠. 근데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이것이 모양 자체가 뭐 초항 곱하기 공비의 n-1 꼴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 해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풀면은 조금 약간 좀 이거는 적성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수학력 이제 대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는 이런 것들을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이제 적성 검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물어볼 그 소재거리가 된다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하나 그 소스를 기억을 하고 갑시다. 자, 우리가 그 등비수열이 합의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이런 거예요. 모양이 a 곱하기 r의 n승 빼기 a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등비수열의 합의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이런 꼴일 때 SN이 이런 꼴이라면 수열 AN은 공비가 얼마? R인 등비수열이 된다. 이렇게 약속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그 방법에 준해서 해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A 곱하기 R의 n승. 이게 n승이 되게 해야 돼. n승. 여기 이제 n 플러스 1승이니까 2 곱하기 2의 n승이죠. 빼기 K.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요거랑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A 같으니까 정답 K 값은 2. 3번이 되는 거죠. 오케이. 5번. 자, 상자에서 임의로 두 개의 구수를 동시에 꺼낼 때 그것이 같은 색일 확률은 자, 같은 색일 확률은 어렵지 않죠. 흰 구슬일 가능성은 없죠. 두 개가 같은 색이어야 되니까. 그래서 얘이거나 또는 뭐 노랑이거나 초록이거나 해서 확률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 바로 들어갈까요? 전체 구슬은 6개. 그 중에 2개를 선택하고 색깔이 같을 가능성은 노란 구슬 2개 중에 2개를 뽑는 1가지하고요. 초록 구슬 셋 중에서 2가지를 뽑는 3가지. 이것이 전부가 되겠죠. 그래서 15분의 4, 4번이 맞습니다. 초스피드로 풀 수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6번. 자, 하루 평균 운동하는 시간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요걸 봅시다. 16일 동안 운동하는 시간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건 이제 하루에 대한 거죠. 하루에 대한 평균 표준 편차였는데 16일 동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때요? 표본의 크기라는 거죠. 여기 n 값이 되는 거죠. 표본의 크기. 자, 그래서 이것은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자, 지민이가 운동하는 시간, 요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해보죠. 그러면 16일 동안 운동하는 시간, 이건 어떻게 됩니까?
16 곱하기 x 바.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16배가 되는 거죠. 그게 이러한 범위에 있을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닐까요?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럼 먼저 순서대로 한번 가보죠. 우선 맨 처음에 확률 변수 x가 평균, 표준 편차 이런 정균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표본 평균 x바가 따르는 확률 분포를 먼저 나열을 해보시죠. 물론 익숙한 학생들은 이걸 생략하고 좀 더 빨리 가는 거를 권장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일단 조금 약간 여기서부터는 디테일하게 해볼게요. 일단 더 감이 있는 학생들은 요 1단계는 생략하고 2단계로 가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20 평균 표준 편차의 제곱인데 이것은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분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뭘로 나눠준다? 표본의 크기 n 16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또 역시 또 1의 제곱이 되는군요. 1의 제곱. 바뀌어진 새로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질문. 16일 동안 운동하는 시간에 대한 평균이라고 16일 동안 운동하는 시간에 대한 평균 이렇게 물었잖아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해 주시고 아, 이거는 이렇게 그냥 x바에 대한 내용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x바가 18분 이상 21분 이하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아까 이제 요게 이제 n 표본의 크기 그러니까 16일 동안 어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해를 하겠다는 거예요. 16일 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운동한 시간의 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 시간에 대한 평균이, 그러니까 이 자체가 표본 평균이 되는 게 맞죠. 그죠? 표본 평균이 되는 게 맞고, 요 16은 아까 전에 요 자리에서 역할을 했으니, 자, 이제 16에 대한 데이터는 나왔고, 표본 평균에 대한 범위, 18부터 21. 자, 요 계산 빨리 갑시다. 어떻게? 자, 아까 평균이 20이죠. 평균이 20인데 여기 18부터 21까지예요. 두 칸, 한 칸 벌어져 있죠. 두 칸. 근데 표준 편차가 얼마? 1이라고 돼 있잖아. 방금 1. 그죠? 그러면은 여기는 표준 편차 2배수만큼 작은 거죠. 그러니까 Z로 바꿨을 때 이건 엎어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부터 그다음에 얘는 평균에서 1만큼 더 크잖아요. 1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 편차의 값과 같죠. 표준 편차의 1배수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됐습니까? 요런 느낌으로 빨리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 여러분들 이거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하면은 이 값하고 요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왜? 0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랑 같은 거고 0부터 1까지는 저기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계산하면 일단 어떻게 되나요? 계산하면 일단 1의 자리는 5가 되고요. 끝에만 한번 볼까? 여기 7이고 13이야. 여기다 7이 더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 8호가 되죠. 8호. 그러니까 이거 계산 끝까지 다 어떻게든 안 합니다. 왜냐하면 1의 자리가 5가 되는 게 많으니까 끝에 두 자리만 계산해보자는 말이에요. 그죠? 여기 7이 13 더하니까 8호. 예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작은 뭐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지만은 이렇게 잔기술들을 최대한 동원해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신속하게 나아가 주셔야 될 겁니다. 자, 7번 문제. 자, 자연수를 차례로 아까 이제 제 1회에서도 이렇게 군 수열에 대한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자, 133은 위에서 n번째 행의 k번째 수다. 그걸 이렇게 구하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는 숫자가 2개, 세 번째 줄에는 4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보세요. 일단은 요쪽 첫 번째 요 라인을 따라가 보면은 어때? 여기 있는 건 다 2의 거듭 제곱수들로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쵸? 자, 133은 말이죠. 우리가 2의 자, 6승이 64, 2의 7승이 128이죠. 자, 이거 2의 1승이 2행에 있었죠. 2행. 그러면 2의 7승은 몇 행에 있죠? 8행에 있겠죠. 8행. 그죠? 8번째 행. 8행이라고 합시다. 8행. 8행. 그러니까 133이니까 어떻게 돼요? 133이니까. 여기 128부터 출발해가지고 띵띵띵 이렇게 가면 되죠. 133. 그럼 몇 번 더 가면 되는 거야? 이게 차이가 5니까 빼면은 5니까 여섯 번째 수죠. 여기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그래서 n번째의 왼쪽으로부터 k번째 수. 이거 조심해야 돼요. 혹시나 이게 오른쪽이라고 또 뭐 이렇게 혹시나 나온다면 이쪽 반대해서 생각을 해줘야 되죠. 지금 숫자들이 이쪽 왼쪽부터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8과 6을 더해서 정답은 얼마? 14가 맞습니다. 네, 7번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8번 보시겠습니다. 네, 거기 8번 문제도 이제 좀 상투적인 문제죠. 자, 상투적인 문제. 자, 정수 자릿수를 보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시간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이 문제를 잘 주무르셔야 됩니다. 시간을 확보를 하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67자리의 정수다. 자, 이 말은 요 자연수 n에 로그를 붙였을 때 66점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소리예요. 66점 얼마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거는 67보다는 작고 66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새로운 값 n의 10승이라고 했으니까 n의 10승은 어떻게 돼요? n의 10승이니까는 저기다가도 역시 몇 자리 정수인지를 알아보려면 어떻게 된다? 로그의 힘을 빌려야 돼요. 이렇게 60몇 자리 수 이런 엄청나게 큰 수를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카운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로그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로그를 붙이면 10배 로그 n. 자, 10배를 하세요. 10배. 그럼 660에서부터 자, 여러분들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자, 왜냐면은 n이 67짜리인데 n의 10승은 자릿수가 더 크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럼 봅시다. 66. 지금 이제 요거를 좀 참고를 해보니까요. 50이군요. 50. 자, 이게 50승으로 고쳐주길 바랍니다. 50승. 그죠? n의 50승. 그쵸? n의 50승이군요. 여기 빠졌군요. n의 50승. 자, 쏘리. 자, 요렇게 갈까요? 자, 여기 지금 저기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n의 50승이 67자리 정수일 때. 그쵸? 그러니까 n의 50승이 67자리 정수니까 여기 이제 빠졌죠?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바꿔봅시다. 자, 뭐 수정만 하면 되죠? 이게 50배니까. 자, 여기 이어서 가봅니다. 자, 그러면 5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50으로 나누면 50배 로그 n이 이렇게 되니까 50으로 나누면 50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먼저 5로 나누고 10 하나 더 나누면 되잖아요. 그죠? 5로 나누면은 1.34. 5로 나누면 13.4니까 1.34가 되겠죠? 자, 이쪽 5로 나누면은 1.32 이렇게 되나요? 자, 이 상태에서 질문. n의 10승은 몇 자리? n의 10승은 10배 로그 n이니까 10배를 해주면 10배를 주면 13.4보다는 작고 13.2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이거 정수 부분은 얼마인가요? 정수 13. 얼마니까 어쨌건 자, 정수 부분이 그 로그 값의 정수 부분이 13이니까는 자릿수는 몇 자리? 14자리가 맞죠. 4번이 정답입니다. 네, 8번 이렇게 가시고요. 자, 9번 문제. 자, 5개의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 B, C의 합은 이렇게 질문 던졌죠? 자, 요거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숫자가 5개가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는 이거는 바로 나옵니다. 바로 A부터 구하는 게 아니죠. 일단은 이렇게 가운데는 B부터 구하셔야 되겠죠? 그럼 얼마가 돼요? 더해서 반으로 나누는 거죠. 등차 중항. 등차 중항이니까 얼마? 9가 되는 거고요. 3과 9 사이에 있으니까는 6이 되고 이건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셋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6, 9, 12 더할 때는 어떻게 된다? 등차 수열일 때는 이 가운데 수에다가 곱하기 3을 해주면 되는 거죠. 정답은 27이 됩니다. 보기에 지금 답이 좀 없네요. 좀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은 27이 맞습니다. 고쳐주시고요. 이어서 10번 보시죠. 자, 함수 fx가 이렇게 구간이 나뉘어져 있을 때 극한값을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극한값이 존재하려면은 사실상 세 가지 그 원칙이 필요하죠. 첫 번째로
1로 향할 때 극한값이니까 1에서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건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와 클 때 각각 함수가 나뉘어져 있더라도 그 값을 투입한 극한값이 서로 존재해야 될 뿐더러 그 좌우 극한이 같아야 됩니다. 결국은 극한값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좌극한, 우극한값이 같아야 된다.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어때요? 극한값 다음에 따지는 건 뭐죠? 연속성을 따지죠. 그래서 처음에 언급했던 함수값과 극한값이 일치한다면 온전하게 x = 1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더 나아가면 뭔가요? 이제 미분 가능성까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것은 현재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번. 왜 그렇죠? 함수값은 2고, 자,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리미트 x가 1보다 작을 때, 그죠? 요 극한값, 요거 하면 요건 2인데, 요게 1보다 클 때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요거 1의 제곱이니까 1이 돼버리죠. 다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 되게 쉬운 문제죠? 더 어려운 문제도 좀 풀어보셔야 돼요. 자, 11번 보시면 가로, 세로 내 모퉁이에서 자, 뭐 한 변의 길이, 그러니까 모퉁이 요걸 그냥 뺍시다. 자, 요것도 좀 문장 수정을 하시죠. 내 모퉁이에서 정사각형을 잘라내고 남은 부분을 접어서 상자 만들었다. 최대 부피 얼마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 계산해 보시면, 자, 먼저 가로 16, 세로 10 이 정도로 해볼게요. 이게 좀 원래는 이게 좀 더 길어야 되지만 편의상 그렇게 했어요. 자, 내 귀퉁이에서 잘라냈죠. 정사각형을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상자 이렇게 접는 거잖아요. 이렇게 접어서. 자, 부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피라고 하는 것은 가로, 세로, 높이잖아요. 가로는 어떻게 됩니까? 가로 16 마이너스 2x. 자, 요 정사각형이니까는 요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해볼게요. x. 자,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저 x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요 x를 합해도 16보다 작아야 되고 x 2배 합해서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결국은 x는 자체가 5보다는 커서는 안 되겠죠. x는 5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피를 구하라고 하였으니 가로의 길이는 이만큼, 세로의 길이는 10 빼기 2x, 높이는 x 이렇게 되죠. 이것이 부피입니다. 부피. x에 관한 함수가 되겠죠. 3차 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최대 부피에 관해서 최대 부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3차 함수에 미분을 해야 되겠죠. 이거 보시면 최고차 한계수가 이렇게 하면 플러스니까는 이렇게 생긴 3차 함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극대에서 최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미분해서 0이 되는 첫 번째 값을 빨리 찾아주셔야 될 겁니다. 자, 계산 한번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요거 이제 그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v 프라임 x 하면. 자, 이거 고배미분법 알고 계시죠? 고배미분법 어떻게 합니까? 요거를 하나씩 미분해 볼게요. 그럼 첫 번째 고미분하면 마이너스 2에 요 두 개 곱하죠. 그러면 10x 마이너스 2x 제곱 더하기 두 번째 고미분하면 이것도 마이너스 2가 되죠. 대신에 이거랑 곱하면 16x 빼기 2x 제곱 되고 마지막 얘 미분하면 이건 1 되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6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2 20, 32 하니까 52x 그 다음에 플러스 4x 제곱이 되는군요. 자, 선생님이 지금 괜히 이렇게 세로세모로 쓴 거 아니죠? 이렇게 보기 좋게 세로세모를 한 번에 가려고 하는 포석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4x제곱, 4x제곱, 4x제곱 3번 나오죠? 12x제곱. 그다음 1차항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0에다가 마이너스 32 하니까는 마이너스 52에다가 또 한 번 가죠? 마이너스 104x. 그다음에 상수항은 여기는 없고 여기에 오로지 플러스 160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x값을 어서 빨리 찾아야 될 텐데요. 자, 0이 되는 값 찾으려면 이제 요거 계산을 좀 해야 될 텐데, 그죠? 자, 12x제곱, 자, 16 마이너스 2x, 그죠? 아, 죄송합니다. 요게 세로의 길이가 6이군요. 요 선생님 이게 잘못 표현했어요. 이게 10이 아니라 6입니다. 자, 어쨌든 뭐 이제 요것만 수정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6으로 바꾸고요. 자, 요것만 살짝 물갈이를 할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선생님이 지금 한반봉처럼 어떻게 하나씩 미분해서 이렇게 라인 맞춰가지고 딱 그걸 잡아보면, 자, 이제 인수분해하기 직전 단계 12x제곱 마이너스 88x. 그 다음에 계산한 결과를 보면 플러스 9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인수분해 도전합시다. 12로 다 묶이면 좋으련만 얘 때문에 안 되죠. 아쉬움을 머금고 일단 4로만 묶으려고 합니다. 4로만 묶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24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여기까지 연결됐죠? 자, 그러면 요거 인수분해 한번 도전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 이제 지그재그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22가 나와야 되니까는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6 하면은 딱 적합하겠죠?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4 합하면 마이너스 22.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인수분해 대신 더 이상 쓰지 마세요. 왜? 우리 적성 시간 없습니다. 바로 요거 0되는 x값 찾아보세요. 0되는 x값 뭐예요? 3분의 4하고 6이잖아요. 그죠? 3분의 4하고 6. 그러면 우리가 그 중에서 뭘 찾아야 돼요? 아까 극대값을 고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작은 값? 이게 큰 값, 작은 값이니까. 자, x값이 작은 거는 3분의 4죠. 그래서 x가 3분의 4일 때 최대 부피를 갖습니다. 최대 부피. 그래서 계산은 어디다가 해주면 되죠?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다시 넣어야 되겠죠. 여기다가. 그죠? 부피식에다가. 그죠? 여기다 넣어서 마무리 계산만 딱 해주면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군요. 27분의 1600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12번 것이죠. 자, 12번. 대학생 15명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과 여학생이 포함되도록 임원을 3명 선출해서 서로 다른 방법의 횟수가 주어졌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 죄송합니다. 자, 남녀 합해서 15명이라는 거는 아는데 각각 몇 명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물음이죠. 그래서 이것도 좀 약간 기존의 문제 성향하고는 조금 차이가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의 남학생과 그 여학생이 있어야 되니까는 이제 3명을 뽑았잖아요. 그죠? 3명을 뽑으면 이 3명이 지금 어떻게 된다? 두 가지죠. 1명, 2명을 뽑거나 2명, 1명을 뽑거나. 그죠? 결론은 이겁니다. 우선 요거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아, 이거랑 이걸 더하라는 거구나. 이걸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남녀 합해서 몇 명? 남녀 합해서 15명이라고 했잖아요. 15명. 15명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가 남녀 학생 수에 차니까 남자 인원수를 n, 여자 인원수를 15-n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물론 여러분들 이제 좀 그 해설에는 좀 디테일하게 지금 해놨는데 이제 거긴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뭐 남학생이 사실 이제 한 명일 때, 그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남학생이 한 명이고 여학생이 14명이라고 해봅시다. 남학생이 하나, 여학생이 14명. 그렇게 해보면 하나하고 14명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하고 14명 해보면은 남학생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명밖에 없으니까 둘을 뽑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가 안 되고 요거밖에 안 되죠. 요거밖에. 또 그 반대의 경우는 또 여학생이 또 해보면 또 이렇게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놓고 풀었을 때 좀 문제가 되면은 그런 특수한 경우는 이제 그렇게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남학생, 여학생이 한 명은 포함된다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남학생이 한 명밖에 없다든지 여학생이 한 명밖에 없다든지 이거는 좀 어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거를 좀 내고 싶으세요? 이런 거 이렇게 잘 내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분석적으로 서술형 문제라면, 자, 요게 중요한 거예요. 서술형 문제라면 당연히 그런 것들을 표현해서 했어야 맞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적성검사 문제입니다. 적성검사에서는 어느 정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이런 이렇게 경우의 수 확률의 문제에서는 그런 것들을 더더군다나 더 염두를 해주셔야 돼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n명 15-n이라고 두고 문제를 설계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자, 이 중에서 남자 한 명을 뽑고요. 자, 남자 n명에서 한 명을 뽑으니까 어떻게 돼요? n가지가 되죠? 곱하기 여자 15-n명 중에서 2명을 뽑습니다. 조합이 되겠죠? 그 다음 남자 n명에서 2명을 뽑고요.
다음에 여자 15-n명 중에서 한 명을 뽑습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하는 것이 169가 되도록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조금 펼쳐볼게요. 요거 곱하기로 바꿀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n 곱하기. 자, 여러분들 조합 계산하는 공식 한 번만 복습해 볼까요? 조합은 어떻게 되죠? 자, 조합 n 컨비네이션 r은 정의는 이렇습니다.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 것과 같죠? 정의는 이렇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거 이제 계산을 바로 이제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모가 15-n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를 숫자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 숫자가 두 개만 쓰면 되겠어. 두 개만 이렇게 2로 나누면 되겠죠? 이쪽은 2분의 n-1 숫자 2개 쓰고 분모는 똑같이 2 팩토리얼 곱하기 여기 15-n 좋습니다. 자, 그럼 이거 정리를 하셔야죠. 정리.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확 묶여져 버리네. 그죠? 2분의 n에 15-n 2분의 n에 15-n 이게 다 묶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2분의 n에 15-n이 묶이고 남는 거는 뭡니까? 이거 14-n하고 n-1 요 두 개를 더하라고 했죠? 더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n 플러스 n 없어지고 13이 남죠. 13. 뭐가 느낌이 괜찮죠? 왜? 아까 우리가 이게 몇 가지? 169가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169는 뭐다? 13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게 11의 제곱부터 여러분들 19의 제곱까지는 기본적으로 잘 숙지를 해두고 계셔야 됩니다. 일반 여러분들 그동안 이제 고교 과정에서 여러분들 많이 부딪혔겠지만 특히 적성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더 빈번하게 부지불식 중에 자주 등장을 하기에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죠. 121부터 얼마까지? 361까지 다 숙지를 하셔요. 혹시 이제 모르는 부분이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17의 제곱은 얼마? 뭐 16의 제곱은 얼마? 이게 딱 답변하실 수 있어야 돼요. 18의 제곱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약분하면 13이 됩니다. 자, 계산 암산으로 가죠. 암산이 좀 힘든가요? 자, 26이니까는 이렇게 26이죠. 26. 자, 두 수를 더해서 15인 두 수를 곱해서 26이 돼야 돼요. 더해서 15인 두 수를 곱해서 26. 곱해서 26 되는 거는 뭐 근데 사실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2 곱하기 13밖에 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어때요? 2차 방정식밖에 전기해서 풀면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남은 이슈가 뭐예요, 지금? 이렇게 곱한 게 26이라는 거잖아요. 이 두 수의 특징은 뭐예요? 합이 15잖아요. 합이 15이고 곱이 26인 두 수.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답 이렇게. n값은 얼마? 2가 되는 거죠. n값은 2가 될 수도 있고요. 13이 될 수 있으니까는. 자, 그러면 질문은 남녀의 차는 그랬죠. 차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얘가 여학생이면 남학생이고요. 얘가 남학생이면 여학생이 되니까 상관없잖아요. 차는 결국은 어떻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11이 옳습니다. 정답은 11이죠. 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의미 있는 문제였고요. 자, 13번 가시죠. 자, 첫째 줄. 자, 무한급수의 합이 2입니다. 극한값 구하라. 자, 그동안 뭐 여러 대학의 적성검사에서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고요. 그러면 그동안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가 물론 이제 흐름들이 좀 바뀌긴 하지만 이런 문제는 흐름을 타진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학교 수업 현장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학습 그 교재들을 통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간단하게 갑니다. 간단하게. 자, 얘는 뭐예요? 요거 무한급수의 합이죠. 무한급수의 합. 요거는 다르게 쓰면 또 어떻게 쓸 수 있죠? 요거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쓸 수 있죠. 요거는 부분합의 극한이잖아요. 그죠? 부분합의 극한. 이거는 무한정 다 더하겠다는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요거는 n번째 항까지 끊어서 일단은 부분적으로 더해 놓은 다음에 그래서 극한을 씌워버리겠다는 거니까 다 더하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죠. 자, 그래서 얼마? 요 sn 대신에 2를 넣어주면 되니까 저기 sn의 극한. 그죠? sn의 극한. 그러니까 여기는 4. 여기는 2. 자,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돼요? 요거.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무한 급수가 수렴하면 요 AN의 극한. 요 AN의 극한 얼마? 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건 날아가는 겁니다. 날아간다. 더 이상 쓸 거 없죠. 정답은 4.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4번 같이 보시죠. 14번. 네, 14번 보시면 0부터 5까지 한 번씩 써서 6자리 수를 작은 수부터 나열했을 때 자, 무려 449번째 항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좀 제법 그래도 좀 많이 한참 이제 뒷부분의 값이죠. 지금 보기도 보니까는 뭐 40만 어쩌고저쩌고 45만으로 시작하잖아. 43만, 44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이거를 봤을 때는 어때요? 일단은 30만까지는 일단은 카운팅을 기계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 10만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10만으로? 10만하고 20만으로 시작되는 거. 5팩토리얼이죠? 5팩토리얼. 그죠? 몇 가지? 5팩토리얼은 여러분은 120가지라고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되죠? 다 알고 계시죠? 여기다 5431 쓰고 있는 분들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5팩토리얼은 120입니다. 일단은 240까지 누적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뭐 3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3까지 120까지 왔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하면 360까지 왔습니다. 360까지. 자, 그럼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360을 빼니까 어떻게 돼요? 89번을 더 나아가야겠습니다. 89번. 자, 그럼 이제 4 드디어 시작을 포문을 열었고요. 작은 것부터 나열하니까, 그죠? 4, 0으로 가야 되겠죠. 4령, 4형, 땡땡땡땡. 이건 4팩토리얼이니까 어떻게 돼요? 4팩토리얼이니까는 24가지죠? 24가지. 그러면은 4형이니까는 4형 하고서 24가지. 또 4, 1도 24가지. 4, 2도 24가지. 그죠? 여기까지 오면 어떻게 돼? 72가지가 더 빼는 거죠. 여기서 또 72를 또 빼. 그러면 몇 가지? 17번이 남죠. 이제 되셨습니까? 자, 이제 17번이 남은 거예요, 이제. 17번.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가 아직까지 89번이 남았고, 이제 17번이 남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다 써볼까요? 여기다 답을 가리니까. 자, 그럼 이제 4, 2 됐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4, 3으로 시작해서 이제 4, 3, 0 하고 이제 세 자리가 남죠. 하나, 둘, 셋. 3팩토리얼이니까 6가지. 그러니까 여기도 6가지니까는 4, 3, 0, 1, 2. 하니까 어떻게 해요? 6, 6가지, 6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6, 6, 6 하니까 어떻게 돼요? 18번이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끝에서 두 번째 수 해주면 되겠네. 그죠? 끝에서 두 번째 수. 그러니까 43만 어쩌고 43만 1000, 43만 2000 여기까지 다 하면은 18개의 숫자가 더 들어가니까는 그것은 사실상 몇 번째? 450번째라는 거죠. 그죠? 근데 449번째가 바로 끝에서 두 번째 수. 자, 어떻게 됩니까? 우선 432는 되는 거. 432. 제일 큰 수는 뭐예요? 제일 큰 수. 제일 큰 수는 6. 자, 하나, 둘, 셋, 넷. 네 자리죠? 당연히 이제 뭐 6, 5, 1,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6, 5, 1, 0이 아니라 5, 6자리죠, 6자리. 자, 6자리. 그죠? 6자리죠? 요건 이제 이렇게 6자리라는 거니까 4, 3, 2, 5, 1, 0 이게 제일 큰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큰 게 이제 4, 3, 2, 5, 0, 1이 되겠죠, 이거. 그죠?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15번 보시죠. 자, 15번. 자,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을 S라 하자. 그 부분 집합인 세 사건 A, B, C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번 2회에서는 좀, 이 문제가 글쎄요, 뭐, 또 자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가, 내용 구성 요소도 좀 좋고, 또 약간,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그냥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탁탁탁 풀리진 않고, 좀 이제 그림도 그려본다든지,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계산 과정이 이어지는 그런 문제로 구성되어 있죠. 자, 우선, 부분집합인 세 사건에 합사건을 했을 때 전사건이 됩니다. 전사건. 그 다음, 사건과 사건 서로 배반이다. 여러분, 배반이라는 게 뭐죠? 이 배반, 독립 이런 말을 잘 구분하셔야 되죠? 자, 적성에서는 간단하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배반은 어때요? 교집합이 겹치지 않는다. 그죠? 겹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께서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선생님이 좀 일부러 좀 이렇게 그릴게요. 약간 요 겹치죠. 이렇게 A 교집합 B가 여기 A 교집합 B가 이고 사건 C가 어디 있냐면 이렇게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사건 C. 그러니까 요 A 교집합 B하고 요 사건 C하고는 안 겹친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다 서로 독립이다. 자, 독립이란 말은 딱 요거 알고 가세요. 그냥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이 A 교집합 B잖아요. 자, 그 확률의 값은 각 사건에 일어날 확률의 곱과 같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기억합시다. 됐습니까? 자, 그럼 먼저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PA, PB가 3분의 1, 2분의 1이니까 요건 일단 6분의 1이 되는 거죠. 우선 요거 하나 찾아냈고, 요 6분의 1. 그죠? 자, 그 다음에 P, C, 요건 이제 3분의 2라고 했고, 자, 요건 3분의 1, 요건 2분의 1. 자, 일단 준비해놓고 우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은 말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 값을 묻고 있죠? 조건부 확률의 값. 조건부 확률의 값. 자, 사건 A 기분 B. C가 주어진 상태, C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날 확률,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 자, 조건부 확률의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조건부 확률. 그래서 요거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분모로 먼저 내리고요. P, C분의 분자에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표현을 합니다. A, 자, B. 다음에 여기도 P, C. 분모가 똑같으니까 하나로 통분해 버릴 거예요, 우리가. 자, 마이너스에 B. 자, 이것은 뭐예요? 곱사건이라고 하죠. 곱사건. 자, B와 C의 곱사건의 확률의 값. 좋습니다. 자, 지금 거기에 자,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요것도 역시 미안하지만 오타 여기 플러스로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자, 거기 오타 수정을 하나 해주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오타 플러스로 고쳤으니까 자, 이제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A 곱사건 C. 자, 여기 하고요. 그다음에 B 곱사건 C. 요거. 이거 얼마일까요? 요거 얼마? 이거 구할 수 있습니까? 자, 저거 어떻게 구하죠? 자, 이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저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아까 전에 이제 이거 배반이다. 합한 게 뭐 전체가 된다. 좀 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 한번 볼까요? 우선은 방금 전에 뭐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안 한 게 하나가 있죠. 요거. 자, 요 부분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분석을 안 하면 지금 여기서 이제 좀 아직 나아갈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자, A, B 확률 알고 곱사건의 확률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합사건의 확률. 자, 합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되죠? 두 개를 더해서 이걸 빼면 되는 거. 이거 암산을 한번 해볼게요. 두 개를 더해서 암산을 빼면 되겠죠? 그럼 6분의 5에서 빼니까 6분의 4. 약분하니까 3분의 2가 됩니다. 3분의 2. 자, 우선 요거 하나 일단은 접수를 합시다. 자, 3분의 2.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A, B, C 세 사건을 모두 더하는 것이 이 사건의 전사건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즉 A 합집합 C하고 B하고 C하고 합하면 전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희한하게 그려놨지만 요걸 합한 게 전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은 A 합집합 B에 A 합집합 B 어디예요? 자, 그림을 봅시다. A 합집합 B 어디예요? A 합집합 B. 요 전체가 되죠? 요 전체. 이 파란색 말고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 여사건 이렇게. 나머지 공간은 어떻게 되죠? 이 파란색 말고 나머지 공간 여기죠, 여기 이렇게. 그 확률은 얼마입니까?
이게 3분의 2니까 그 나머지 확률은 3분의 1이 되죠. 요 파란색 부분이 3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아,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난이도가 있죠? 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지금 요 빨간색 부분이에요. 빨간색 부분. 그러니까 자, 요 C 전체의 확률의 값은 3분의 2였고요. 3분의 2였고 거기에서 요 파란색 색칠한 부분 3분의 1을 빼니까 나머지 요 부분이 얼마? 3분의 1이 되는 거죠. 3분의 1. 그게 바로 이거였죠. 이거. 그래서 이제 계산이 됩니다. 자, 분자에 있는 A 교집합 C 다음에 B 교집합 C 이 부분 두 개를 더해서 얼마?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밑에 PC 이거는 3분의 2였죠? 오케이. 정답 나왔습니다. 그래서 답은 얼마?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제 덜어내고요. 자,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군요. 그죠? 요 15번이 여러모로 그러니까 이 조건 하나하나의 행간의 의미를 충분히 여러분이 숙지를 하시고 그 상황에 걸맞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야 될 뿐만 아니라 조건부 사건의 확률, 배반 독립, 교과서에서 소개된 모든 용어적 개념들이 충분히 다 숙지가 되어야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죠. 자, 그래서 꼭 좀 나름대로 그래서 좀 이렇게 복합제로 구성한 문제 이런 문제가 잘 이해가 되고 숙지가 된다면은 유사한 문제 혹은 이거보다 좀 쉬운 난도의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좀 더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제 16번 가시죠. 자, 두 곡선이 1,2에서 만나고 여기서 접하도록 그리고 각 곡선의 근 접선이 서로 직교할 때 그랬죠? 자, 이거는 계산 안 하고 이제 과정만 간단히 보시죠. 1,2에서 만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자, 두 곡선이 점 1,2에서 만나야 되는데, 자, 근데 사실은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약간 좀, 이것도 좀, 검수팀에서 약간 문제가 있던 것 같네요. 왜냐면은, 요거는 그렇다 쳐도 얘가 지금 1,2를 지나야 되는데, 2를 넣으면 2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마 이게 조금 약간 숫자 변형 과정 중에 약간 문제가 있던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좀 바라고요. 자, 핵심만 짚고 넘어가시죠. 그러니까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제 1,1의 곡선에다가 이제 대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은 이거죠. 접선이 서로 직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접선이 서로 직교한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이 접선의 기울기의 곱. 자,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요 함수를 fx라고 하고 두 번째 함수를 gx라고 한다면 자, 1,2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미분을 해서 접점의 x좌표를 대입하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함수를 미분해서 접점에 자, 이 점이 무슨 점? 접점이 되는 거예요. 그 접점의 x좌표를 대입한 것이 바로 접선의 기울기. 그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대입한 식 한 가지와 요 관계식 한 가지를 통해서 연립하면 AB 값이 만들어지고 해결. 자, 그렇게 마무리합시다. 네, 17번 가보시죠. 자, 함수 fx와 역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두 그래프가 점 1,1과 자, 점 1,1과 점 2,2에서 만나고 그죠? 점 1,1과 점 2,2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자, 요거 인티그럴 1부터 2까지 요 함수 fx가 지금 요거죠. 요거 fx가 요 fx하고 그죠? 1부터 2까지 자, 요 정적분의 값 근데 x 윗부분에 있으니까 넓이이기도 하겠죠. 2분의 11이라는 거죠. 자,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쉽죠? 어떻게 합니까? 자, 이렇게 교점을 연결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다리꼴의 넓이는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죠. 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 1, 아랫변은 2, 더하면 3이 되겠고요. 2분의 1배, 그다음에 높이는 1이 되죠. 예, 2분의 3이 맞습니다. 좀 이 그림은 조금 약간 이상하죠. 전체가 2분의 11인데 요 2분의 3밖에 안 된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자, 그래서 비금친 게 2분의 3이니까는 나머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얼마? 빼니까 2분의 8, 4가 되는군요. 4. 따라서 정답은 얼마예요? 자, 요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반으로 쪼갰으니까는 4하고 4 더해서 정답은 얼마? 8이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가볍게 끝나지만은 우리 이렇게 역함수를 이용해서 그
넓이 구하는 문제들은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들을 잘 연습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특히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결국은 역함수를 이용한 넓이를 구하는데 합쳐서 보니까는 뭐 큰 직사각형에서 뭐 작은 직사각형 뺀 요런 넓이 구하는 거, 이런 문제들 많이 있죠. 이런 것도 역시 적성 검사에서 소스가 되는 주된 사례이기 때문에 알고 가셔야 됩니다. 정적분에 활용해 보시면은 역함수가 주어진 경우에 넓이 이쪽 부분을 참고해 보시면은 어느 참고서든지 쉽게 보실 수 있고요. 특히나 적성에 기출되어졌던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들을 찾으셔서 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시죠. 자, 이 문제는 이항 분포를 이루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자, 공식 있죠. 자, 이항 분포를 이루는 확률 변수 시행 횟수 1회 시행했을 때 일어날 확률의 값이죠. 그때 기대값이 왜 NP인가를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증명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빈칸 채워넣기 작업만 잘 수행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더불어서 거기 보기에 있는 것들을 참고해 가면서 하시는 겁니다. 보기에 있는 것들을 참고해 가면서 이렇게, 그죠? 먼저 기억에는 R이냐 R제곱이냐, 니은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죠? 뭐 이게 조합의 시계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는 뭐 디귿은 보나마나 뭘까요? MP3개, MPQ 하나면은 보나마나 이건 뭐 안 되지 않을까요? 뭔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자, 어쨌건 가볼까요? 자, 우선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런 거 하기 위해서 한 두 가지는 좀 사전에 알고 가셔야 됩니다. 아마 이게 이제 낯선 친구들은 아마 기억부터 막히셨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그쵸? 이게 뭐냐면은 우선 아까 우리가 이런 거 했었잖아요. 확률 분포표가 주어졌을 때 평균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평균 x1, p1 이렇게 곱해가지고 다 더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그럼 여기 확률 변수는 뭐죠? 확률 변수. 이거는 여러분들 일단 요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이항 분포는 말이죠.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건 뭡니까? 이항 분포를 따른다는 것은 자, 그때는 이 확률의 구조가 독립 시행의 확률을 따른다는 거예요. 독립 시행의 확률. 독립 시행 확률은 어떻게 돼요? n번 시행했을 때 그 사건이 r번 일어났다고 하고요. 그러면 그 사건이 일어난 걸 P라고 하면은 P의 R승, Q의 N-R승 이렇게 약속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항 분포는 기본적으로 그 확률에 대한 모습은 독립 시행의 확률을 따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정의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x가 r이니까 여기 1 넣고 2 넣고 3 넣고 r일 때 이렇게 쭉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 r하고 그 밑에 있는 확률, 그게 이거잖아요. 요거.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하는 거예요. 얘랑 얘랑 곱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 r이 들어가는 겁니다. r. 됐죠? 기억엔 r이 들어가는 거고요. 자, 여기는 어때요? 그냥 주어졌으니까 어때요? 그냥 넘어가는 거죠. 뭐 자세히 안 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여기를 보십시오. 자, 여기. 니은 도대체 뭘까? 아까 보셨다시피 니은에는 지금 이런 거 n을 뺄지 n-1을 뺄지 여기 콤비네이션이 뭘지. 자, 근데 일단은 감이 안 잡히실 때는 좀 약간 확률적으로 보세요. n 달러 붙어 있는 게 더 많잖아요. 그럴 때 n 빼낸다라는 생각을 갖고 가시는 게 당연히 이롭겠죠. 거의 뭐 10중 8구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요. 이제 요거를 n 팩토리얼이니까 n 하나를 뽑아내면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 되죠. 여기까지 됐죠? 자, 요걸 좀 분석을 합니다. 이제 여기를. 자, 분석. 자, 니은을 얻기 위한 이제 과정인데, 자, 지금 여기를 한번 보시죠. n을 일단 바깥으로 뺐어요. n을 뺐고, 여기 남는 게 n-1 팩토리얼, 그 다음에 n 빼기 r 팩토리얼, r-1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거 뭔가요? 여러분 앞에서, 1강인가요?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죠? 제 1회. NCR은 어떻게 된다?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눈다고 했죠? 기억나시죠? 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게 들어갔죠?
그죠? 이제 얘기 들어갔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써보세요. n 곱하기 n-1 컨비네이션.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요 뒤에는 게 요게 들어오면 되겠죠. r-1이 들어오면 되겠죠. r-1. 그죠? 자, r-1.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빠졌죠? 이렇게 한 다음에 뭘 써야 된다? 이 뒤에 있는 거 팩토리얼. 요거까지 써주죠. 자, 그래서 이게 이겁니다. 요 r-1 팩토리얼이 지금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r 팩토리얼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쵸? 정의대로 r 팩토리얼이 이렇게 오는 것처럼 얘가 일로 오고요. 이제 남은 과정은 딱 하나입니다. 일본 선생님이 지금 색깔별로 구분하고 있죠? 이게 뭐죠, 이거? 요거. n-1이 뭔가요? 이 n-는 이렇게 뺀 겁니다. 이렇게 뺀 거. 이게 뺐잖아요. 그럼 보세요. 지금 여기도 이렇게 두 친구를 빼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두 개를 빼버리면. 빼면 n-r만 남죠. 마이너스는 없어지잖아요. 빙고! 됐군요. -1이 다, 골칫거리 -1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효과를 얻었습니다.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나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n배 n-1 컨비네이션 r-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1번이 확정이 됐습니다. 더 이상 보실 게 없죠? 물론 이제 디귿이 왜 그런지는 거기 디귿은 더 쉽습니다. 이제 뽑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여러분 이해되시고요. 19번 가시죠. 네, 자 19번 보시면 임의의 두 집합 XY에 대해서 자 이런 연산의 규칙 아마 자주 보셨을 거예요. 자주 과거에 이제 집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자 요건 사실 용어가 있어요. 그래도 좀 뒤에 빈번히 이제 뭐 적성 그 대입 적성 검사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간혹 나오기 때문에 역시 나름 완소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다 얘기는 우리가 이제 못하겠지만 우리 이제 파이널 이렇게 쭉 훑는 시간이니까 이 대칭 차집합에는 여러 가지 성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해 보시고요. 여러분들 기존에 보셨던 책 중에 집합 파트에서 조금 이제 이런 것과 관계된 응용 문제를 한번 보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단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거죠. 요 x 연산 y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차집합을 서로 대칭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건 대칭 차집합의 정의는 이와 같지만은 실전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자, 지금 벤 다이어그램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결국은 합집합 전체에서 교집합을 이렇게 차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월등히 빠르답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가볼까요? 전체 집합은 9 이하의 자연수니까 어떻게 돼요? 9 이하의 자연수니까. 자, 그렇게 됐고 A는 6의 약수. 그 다음에 A가 6의 약수예요. 그 다음에 A 대칭 차집합 B가 2, 5, 8, 9래요. 2, 5, 8, 9. 그러면 2, 5, 8, 9가 여기 흩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6의 약수가 되는 건 뭐였죠? 6의 약수 되는 거는 2 하나밖에 없죠. 여기에 2가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에 5, 8, 9가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럼 나머지 집합 A는 6의 약수니까 어떻게 됩니까? 1, 2, 3, 6 이렇게 넣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 요 바깥에 있는 건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 질문은 B의 부분 집합의 개수는 그랬잖아요. 이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헤아려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맞나요? 6의 약수 1, 2, 3, 6 2, 2, 5, 8, 9 9 이하의 자연수. 자, 그러면은 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됩니까? 거기가 또 이렇게 오류가 좀 있는 것 같네요. 거기 32개라고 되어 있는데 32개라고 되어 있는데 편집합에는 5, 8, 9, 9 예, 거기 또 역시 해설이 좀 약간 문제가 있군요. 자, 요거를 고치셔서 2의 6승으로 고치셔야 됩니다. 2의 6승. 그렇죠? 자, 원소가 6개니까 부분집합의 개수는 집합 B의 원소가 6개가 있으니까는 2의 6승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4개로 수정을 부탁드립니다. 예, 마지막 이제 20번 문제 가시죠. 요거 1회에서도 풀었으니까 요거는 조금 빨리 가볼까요? 계속 이제 우리가 회차마다 이걸 넣은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익숙하게, 물론 조금 내용은 달라요. 그렇지만은 조금 이제
원칙적으로 푸는 방법은 이제 해설에 있으니까 이제 그거보다 좀 이게 빨리 가는 거 좀 익숙하게끔 연습을 해봅시다. 자, 81명 추출했습니다. 이미 추출.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할 거는 표본 평균의 분포부터 쓰세요. 평균 60. 일단 표준 편차가 18점이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거는 모 표준 편차입니다. 모 집단의 표준 편차. 시그마잖아요. 그게 18점. 그러니까 이러한 정규 분포를 따라 썼는데 확률 변수 X가. 근데 81명을 뽑아서 그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추정이라는 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티메이션, 추측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공식은 요거를 뭘로 나눈다? 저거, 표본의 크기 81로 나누시는 겁니다.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 이거 18의 제곱을 안 하는 거죠. 얘는 9의 제곱이고 18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2의 제곱이 된다는 거 바로 파악이 가능하죠? 자, 표본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얼마다? 2라는 사실을 주지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날아가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빨리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따를 때. 자, 모평균을, 자, 이 신뢰도가 안 주어졌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우리 전에 풀었던 문제 95%일 때 신뢰도를 K 값을 1.96, 2.0 이렇게 봤는데 이건 이제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신뢰 구간이 말이에요. 신뢰 구간이 56부터 64라고 했는데 요거 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제일 빨리 하는 방법은 신뢰 구간의 길이입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큰 걸 사고 빼면은 8이죠, 8. 요거는 2K 곱하기 루트 n분의 9분의, 그죠? 루트 n이 그냥 쓸까요, 일단? 루트 81분의, 자,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사실 이겁니다, 그게. 루트 n분의 시그마. 18점. 이렇게 써야죠.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9분의 18 하니까 2가 되죠. 아까 얘기했던 세모. 이거 세모 2가 되잖아요. 자, 이거 풀어보면 어떻게 되죠? 9분의 18 하니까 2니까는 4K가 8이니까 K는 2가 되죠. 5K. 자, 이 K가 2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이 K라는 게 뭐냐면 자, K의 정체는 뭐냐면요. 이거는 결국 이겁니다. 자, 확률 변수가 Z에 표준화를 했을 때, 시켰을 때 가운데가 0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측, 좌측, K가 2니까 여기 2하고 마이너스 1을 잡아서 이만큼 구간, 요만큼 구간이 아까 이거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공을 확률 변수를 표준화해서 Z로 바꿨을 때 수치가 극도로 단순화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것은 그것들을 모평균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도대체 넌 뭐냐? 신뢰도는 뭐니? 신뢰도? 자, 그럼 보세요. 요 2 있죠, 2. 요 2에 해당되는 걸 여기서 찾아봅니다. 요 다 나왔잖아요, 2. 보이죠? 얼마? 0부터 2까지가 얼마예요? 0부터 2까지가 0.48이죠. 근데 지금 이거는 어째 0부터 2까지가 아니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것이 뭐가 된다? 신뢰도가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요 내용, 요 순서대로 여러분들 잘 따라해 보시고 실전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런 정도 내용으로 분더덕이 없이 필요한 최소한의 과정만을 활용해서 정답의 최단기간 내 그동안 여러분들이 하셨던 방법보다 더 개선하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시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정답 96%가 맞습니다. 네, 이번 이해도 많이 애쓰셨습니다. 3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